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늘은 날씨가 좋고, 이제 활동하시기 편하고, 내일부터 방역이, 마스크 빼고는 다 사라지니까, 봄을 즐기시고, 또, 가능한 한 이제 소비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호프집이나 아니면 고깃집이나 이런 것기도 한데 이제 좀 되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예.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이제 좀 방역이 좀 완화되니까 꼭 구경도 가시고 또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자, 어제 이은혜 조연수가 체포됐다는 것, 이게 좀 애매하지만 자수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제 실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분명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명해야 될 게 많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 기준으로는 적지 않다. 이러고도 무슨 국가 수사권의 얘기를 하고 검찰, 경찰 이런 얘기 하는지, 이따위로 할 거면은 그냥 잡았으니까 자수시켜서 다 됐다. 각각의 절차, 그것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았는지, 최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그리고 세계일보에 이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일보의 현화영이라고 하는 기자인데요. 도대체 정신을 놓고 사는 이 기자 맞습니까? 이게 가명인가요? 현화영으로 되어 있네요. 새벽 5시, 7시 오늘 1분에 올라온 순간이 올라온 건데, 그리고 이제 9시 20분에 수정됐으니까 2시간 전.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은혜, 조연수, 몹시 야이고 초췌한 모습. 경찰, 따옴표, 음식물 섭취 제대로 못한 듯. 이렇게 했어요. 이은혜 부친 두 사람 자수하도록 권고. 조력자는 없었던 듯. 이렇게 하더라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 기사는. 이 전체적인, 이은혜 조연수의 도주 후에 그거를 이제 그 삼성역 인근 오피스 잡고 그 자체. 근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본질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죠. 몹시 아이고 호초치한 모습이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 못해서 그랬다. 경찰의 얘기예요. 경찰의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어떤 이상한 경찰 인간, 어떤 놈이 그때 그따위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음식물을 섭취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은, 잘 보세요. 3일 전부터 그 오피스텔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호수인지 몰랐지만은, 그럼 얘들도 알겠죠? 경찰 저기 있네. 우리 잡히겠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속 자기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야, 자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얘네 둘이, 잡혀 나가는 모습에서 살이 탱탱 쪄갖고, 개기름 얼굴 잘잘잘 흐르는 모습 나가면은, 언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이윤 씨의 유가족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윤 씨가 7억 넘고, 또 가족 카드 하면 9억, 그러니까 2억, 대충 한 10억 조금 안 되게 갈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참하게 죽도록 내줬는지 죽였는지 그건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불쌍한 윤 씨를 데리고 낄낄깔깔 웃으면서 괴롭히고 장난치고 그랬던 연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경찰 수사를 1년 동안 받으면서 검찰 수사 일정 받으면서 눈치가 뻔한 애들이고 또 네티즌 고소해갖고 돈 뜯어내고 변호사 뭐 해갖고 변호사 애들이랑 이것저것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변호사랑은 통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니네들 어떻게 나가야 돼? 자수할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돼? 당연히 그러면은 초췌한 모습 나가야죠. 아니 불쌍한 모습 나가야지. 그럼 뭐 살 피퉁피퉁 찌는 사람 나갈까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뭐 어떤 뭐 이것저것 없고 무슨 뭐 이게 빈 무슨 오피스에 갖고 뭐 이상한 그 이런 거 같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진짜 모습입니까? 이 3일 동안 이틀 동안 굶고 예를 들면 3일 동안 다 치우고 그랬다는 생각을 안 드시나요? 이 현화영 이 기자인지 뭔지 아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경찰이란 놈들은 음식물 섭취 제대로 못한 듯이라고 떠벌리고 있어. 이따위 경찰 애들이 이게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 못했는지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그걸 이렇게 이 기자들한테 이게 썰을 풀면은 기자들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나요? 하여튼 머리 나쁜 인간들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자들의 의도대로 왜곡해 갖고 이런 생각을 안 드나요? 참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언론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범죄자 편입니까? 일반 시민들 편입니까? 도대체 제대로 정신 박힌 것들이 없어서 이게 무슨 기사도 이따위고 이걸 이따위로 얘기해준 경찰이 어떤 놈인지 한번 꼭 면상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경찰 애들도 굉장히 이건 신중하고 엄중해야 돼요. 함부로 발사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거는 공보관을 통해서 그죠? 아무리 기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죠? 기자들도 사회 공기라고 하는 그런 이 언론에 이것을 있다고 하면은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뭐 크게 도덕적이고 뭐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 한다는 인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제발. 참 이 정도의 수준이야의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수준이야의 이 언론이라고 하면 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모르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그냥 경찰 애들이 불러주는 대로 초치하고 뭐 못 먹어갔다 이따위 소리만 하니까 그런가 막 또 맥락도 모르고 그냥 해는 거예요. 왜 기자랍니까? 왜? 그냥 가서 딴 일 하세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조력자가 없었다? 거기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력자라는 것은요, 거기서 밥 해주고 이런 수발 들어오는 게 조력자가 아니잖아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따위로 그 기사를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층위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오피스텔을 주선해 준 게 누구야? 거기에 살게 해준 게 누구야? 아니면 거기다가 음식물을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돈을 송금해 주거나 돈을 송금을 말하자면 뭐 차명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아니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뭐 연락 왔을 때 이게 다 조력자의 어디 정보를 주거나 대포폰 지금 2개가 있어요 나온 거.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 이것도 다 조력자예요. 이 머리 나쁜 인간들이 거기서 그러면 밥 해주는 애가 거기서 숨겨주는 애가 조력자라. 이런 한심한 그 기자들이나 이런
이게 참 대한민국이 참 이런 엉터리 사이비 기자들부터 싹 일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하겠죠. 하여튼 너무 기가 막힌 기사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뭐 수사상을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본인들이 하는 기사나 말이 맥락, 어떤 이 상황, 어떻게 읽힐까, 이런 부분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얘들이 초췌하니까 그냥 겨우 불쌍한 애들 그냥 어디 도망 다니는 거를 이 경찰이나 이런 뭐 수사기관에서 막 토끼몰이 해갖고 애들 이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래. 얘들이 한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윤 씨를 직접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입건을 했고 수사를 했고, 그를 통해서 증거가 일정 정도 나왔고, 근데 그건 또 일단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적어도 일정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뭐 유정 얘기는 7억, 뭐 9억 비참하고 돈을 갈취한 건 맞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현아영 기자님. 예? 그리고 여기 이 음식물 섭취 못했다고 한 이 경찰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12월 14일부터 2월, 그러니까 2월부터 애들이 입주했다고 하니까 이 오피스텔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경과는 이제 수사해보면 알 거고, 누가 이걸 제공한 건지, 그 조력자죠. 아니면 이게 비어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한 건지.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잠겨있을 텐데, 안 그래? 그럼 거기에 전세이거나 아니면 누가 소유거나 아니면 빈대를 몰래 들어갔거나. 몰래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게 전기가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겨울, 2월에. 추운데. 그럼 전기가 나가게 되면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그거는 빈집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입주, 미입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관리실에서 보면 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거기에 누가 전세권자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속였던 어쨌든 간에.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누구의 도움으로 도망 다녔나? 아니면 모텔로 돌아다녔느냐? 아니면 뭐 어디 돌아다녔느냐? 아니면 그때도 범죄를 하고 돌아다녔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최소한 3일 동안 경찰이 앞에 있었고, 거기서 뭐 변호사든 아니면 자기 조력자한테 도움을 받고 뭐 조언을 얻어갖고 이런 거 명확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럼 당연히 조력을 받았을 거고, 그 부분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따위의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한테 모욕적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이들한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꼴입니다. 세계일보 현아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한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이건 더 이상 얘기해봤자 화만 나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만삭 부인 보험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게 형사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고, 치사, 교통사고 특례법상에는 유죄입니다. 금고 2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험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중 판결이 났으니까. 다만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 남편이
각각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안 주겠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떤 보험사는 하고의 소송은 보험사가 이기고 어떤 보험사의 소송은 이 남편이 이기고 막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통합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될 거예요. 지금 다 1심, 뭐 2심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것이 다 모아져 갖고 그렇게 되든 아니면 각각이 또 별도로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보험사가 이긴 경우는 보험 계약의 유효성, 왜냐하면 그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이고 이 보험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가 이긴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또 예를 들면 삼성생명, 메리츠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남편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냥 각각을 또 다시 해야 돼. 보험만 25개니까. 그때마다 해야지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이 됐느냐. 이건 또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글쎄요. 거의 한번 정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이 물놀이 아니면 보험 살인 관련된 그런 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같은 데서 SIU라고 해서 이 보험 사기 조사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뭐 40명, 근데 30명 정도가 경찰과 검찰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옛날에 구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그 드라마에도 그것도 SIU 같은 형태죠. 그리고 하나생명도 뭐 40명 대충 그런 큰 데는 40-50명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 이제 말하자면 얘네들도 그런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시스템을 두는 거죠. 이런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앞뒤 정황이라든가 이 보험 가입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모랄 징후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를 구축해 갖고 이제 뭐 판단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시죠. 여러분과 저를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뭐 조국 2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의사, 뭐 이렇게 거창을 알 것도 없지만 일종의 지식인들, 지식인? 권력을 가진 지식인, 의사, 좀 돈 꽤나 만지는 애들, 그 언저리에서 기생하고 있는 자들, 뭐 경북대 의대 병원장, 뭐 이런 무슨 뭐 총장, 그러니까 그 나름 뭐 힘께나 쓴다는 이런 애들이 옛날에 음서저처럼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영생토록 자식 새끼들과 같이 오랫동안 먹고 사는지에 대한 단면이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때도 조국 사태 때도 한둘이냐. 사실 조국은 그나마 귀여운 거다. 더한 놈들은 뭐 세고 셌다. 여기 정호영, 또 지금 전남대 총장인데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전남대 총장이 의대 부학장 때 의대에 편입학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자기 딸이 뭐 실력으로 갔는데.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실력으로 하면 뭐 수능이라든가 학력고사 같은 거는 그건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진리 창조 봉사형, 뭐 학업 우수자, 그러니까 어느 출신 학업 우수자형, 이게 되게 서류 전형 많고 면접으로 보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대 부학장이었으면 뭐 그쪽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다 알고, 누가 이제 그 의대 들어온다는 거 뻔히 하니까 면접 점수 만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남대 총장이라는 애가 누구냐면 정성택이라는 애네요. 실제로는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죠. 의심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남대 총장이 국대 총장이에요. 당연히 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직을 하든가. 근데 뭐 조국의 딸 조민처럼 검찰 애들이 두들겨 잡아서 이 학적까지 파헤칠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정호영이 딸도 그 아들도 면접관들 다 그 아는, 그 뭐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경북대 교수인데 그 밑에 다 교수하는 애들이 면접관일 텐데, 그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얼굴 보면 뻔히 알지. 다 만점, 뭐 1, 2, 5, 4 만점, 3교사 57점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눈치 보이니까 또 조금 깎고 막 그런. 이게 진짜 제가 제가 아는 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한 게 그죠. 노무현이란 사람이 다른 건 모르지만 진짜 로스쿨은 된 거는 의도는 좋았는데 진짜 개판이 된 거는 현대판 응서지 아니냐. 로스쿨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스펙 만들었어. 스펙을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 만들어. 그러니까 뭐 특별 전형이든 뭐든 들어가, 로스쿨. 아니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도 이제 스펙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 대학에 또 스펙 만들고 그래서 면접 전형으로 또 로스쿨 들어가서, 로스쿨에서 또 점수 잘 받아서 거기서 또 인턴 이렇게 하면 로펌 잘 들어가. 로펌에서 보면 또 거기 있는 애들을 또 판사나 검사로 또 임용을 해. 거기서 또 이제 추천해주고 뭐 면접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새끼들이 판검사가 되고, 그런 애들이 또 정관예우 받고 변호사 되고, 나라 개판이다. 노무현이 진짜 잘못된 건 로스쿨 아니냐. 일정 정도 일리가 있죠. 의전원 같은 경우, 의사도 역시 비슷해요. 뭐, 얘 정호영이나 뭐, 정성택이나 이런 애들, 지 새끼들 이렇게 해갖고, 지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이거, 이제, 국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에이씨, 다 아는 거, 이거 뭐 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겠죠. 검찰 애들이 두들겨 잡을 때는 입증이 되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농치고 있으면, 뭐, 그냥 대충 의혹만 있겠죠. 가진 것들이, 그것도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것들이 지 새끼들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세세 잘 먹고 잘 살라고 금수저끼리, 이게 대한민국 꼬락선이 아닙니까? 어떤 새끼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조선시대 아니면 음서제, 과거 뭐라고 했더니 다들 그 과거 합격하는 놈들은 대부분 고위 고관대작들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과거가 사실 의미 없어지고, 지금 그 꼴 아닙니까? 외무고시는 다릅니까? 외시 똑같죠? 외무고시 이렇게 고시 없애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무공무원 뭐죠? 그걸 또 뭐라고 하던데, 센터 같은 데 만들어 갖고 그것도 추천 면접을 해 갖고, 제가 이제 경찰 면접만 몇 년 해보면서 이것도 야료를 부리려면 엄청나게 야료를 부릴 수 있구나. 이것도 역시 일종의 세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없는 놈들은 없는 놈들은 이제 그런 직업도 못 갖고 기회를 못 얻고 그냥 찌러져서 전 이거 보면서 정호영이나 이 정성택이 이런 애들 그 새끼들에 대한 그 의대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조국 욕할 만은 아니구나. 조국은 애교구나. 조국 정도는 애교구나. 소위 말하는 여태까지 전남대, 경북대 뭐 이제 대표적인 국립대부터 교수했던 놈들을 싹 다 뒤져갖고 그 새끼들 싹 다 뒤져서 그게 세습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싹 다 뒤져보면은 근데 이건 또 이렇게 합니다. 아주 영악한 인간들이 이 전남대 경북대에서 교차하죠. 서로 네가 우리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 대가리 쓰는 거 쓰면 멋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대가리로 이렇게 이게 교차로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되면 또 교차로 이렇게 되게끔 대한민국 꼬락선이 잘 돌아갑니다. 글쎄 정호영이가 저기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이제 사다리가 꺾인 사회가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뭐 대학 동기들 뭐 이렇게 가끔 만나고 그러면 나는 시골에서 고대 뭐 그래도 왔지만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절대 인서울도 못한다. 자기 아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말고 자, 요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는 열폭한 거네요.